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8일 막차정을 넘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강원 지역에서의 합동토론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이제 경선이 막바지 국면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원 토론회는 상당히 격렬한, 이 좋게 얘기하면 불꽃 튀는 그야말로 이 공수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요즘 전두환 이 옹호 발언이라든가 개 사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좀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지지층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세의 주도권을 윤석열 총장이 쥐었고, 또 홍준표 후보는 비교적 이 방어 태세에 주력했다. 그리고 원희룡과 유승민이는 정책 토론을 좀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와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간에 고성이 오가는 그런 난타전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은요, 윤석열 총장이 아주 작심하고 홍준표 후보를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본래 말씀 세잖아요. 맞받아쳤습니다. 갈수록 이 불꽃 튀는 공방전 참 재미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야당 후보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보다는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의 난타전과 사실 네거티브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 정도의 말하자면 이 공격 포인트를 잡고 서로 주고받는 이 설전과 이 논쟁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이다. 왜냐하면은 우열을 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갈수록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이 최고의 선수들끼리 붙은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쭉 자세하게 오늘 토론의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사실 윤석열 총장과 홍준표 간에는 리더십 논쟁, 이게 클라이맥스였어요. 그리고 이 배신자 논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작심한 듯이 말이죠. 홍준표 후보와 가까이 근무하다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홍준표 후보 주변에는 그렇게 배신자가 많냐? 당신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색깔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는 이미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윤한홍 의원이 홍준표 후보가 옛날 경남지사 할 때 부지사 한 사람이에요. 이 부지사 했던 윤한홍이가 홍준표한테 안 가고 윤석열한테 지금 가 있어요. 윤석열 가 있어가지고 상황 부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 정치하면서 한두 번 배신을 당해봤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윤한홍 의원이 지금 배신을 때리고 윤 총장이 가 있는 것을 말하자면 비판했어요. 이러한 비판은 이미 몇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신 분들, 그것은 구태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사람들을 우르르 끌어모아서 10년 전에 하듯이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특정인은 거론하지 않은 채 홍 후보 쪽 선대 위원장 한 분도 대단한 분이 가셨더라 라면서 인신공격 같으니 하지 마시라 이렇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이 원희룡과 또 홍준표 후보 간에 말하자면 열띤 또 이 토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지난번에도 이 수소 문제 가지고 한번 붙었잖아요. 그때 한번 붙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딱 그야말로 이제 코너로 완전히 물린 바 있어요. 오늘 복수했습니다. 야비한 질문을 하지 마라.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가 오늘 주도권 토론을 했는데요. 2025년부터 시행된 고교 학점제를 거론하면서 이거 언제 시행하는지 알고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권의 교육정책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바꿔야 한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의미가 없다고 하느냐. 본래 원희룡 지사 눈치 빠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열받아가지고 장학 퀴즈식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표명했어요. 이 홍준표 후보도 직격탄을 잘 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유승민 후보하고 홍 후보하고 붙었어요.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한테 정시를 100%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홍이 전교조가 내신 제도를 학생 장학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신제 폐지가 그래서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교육 문제는 모든 게 전교조, 노조 문제는 모든 게 민노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홍준표와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와 원희룡 이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정책 지향적인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말하자면 공격과 그리고 방어를 했다,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홍준표 후보도 주도권 토론 시간에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5년 전에 문재인 대선 후보가 했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도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홍준표 후보가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을 끊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꼭 제가 말씀할 때 그런 식으로 끼어드니까 토론이 안 된다, 이렇게 언성을 팍 높였어요. 승질이 난 것이죠.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홍영길 대표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공수처가 바로 손윤석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원희룡 지사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상 이제 원희룡 지사한테 나 좀 지원해달라, 이런 쪽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거기에 안 넘어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윤 총장이 질문한 의도를 벌써 다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잘 이겨내라,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맞장구를 유도하니까, 조금 좀 더 직접적으로 유도하니까 오히려 이제 반격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윤 총장께서도 경제적 공동체니 또 직권남용의 확장 적용이니 죄형 법정주의에서 매우 근본적인 논쟁이 되는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일견 윤 총장을 비판하면서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나 좀 도와줘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런 말하자면 그런 답변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저는 참 딱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는 대선 토론이 아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하자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러면서 이 공수처 규탄하고 고발 사주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밝히기가 애매하신가 라고 몰아붙이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수사 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또 역습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론 후반전에 가서도요, 홍준표와 원희룡 지사가 또 한 차례 더 맞붙었어요. 지난번에 수소는 무엇으로 만들었냐라고 이제 원희룡 지사가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결국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는데, 오늘은 탄소세를 가지고 이제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질문 자체가 야비하다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 후보에게 탄소세 질문하는 게 왜 야비하냐, 이러면서 또 말하자면 시비를 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둘이서 이제 옥신각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본선에 가서 토론을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홍 후보 말 잘하잖아요. 당내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머리 그리 좋은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발언 시간이 다 끝난 뒤에 답을 않고 인식공격과 비아냥으로 일관한다,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거 두 분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니 참 귀가 아프다, 이렇게 또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상당히 좀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만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유승민 후보한테 물었어요. 이거 만난 거 어떻게 물으니까 유승민 후보 당연히 비판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대장동 게이트 철저히 서라고 해놓고 이재명과 만나는 걸 보면 문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받지 않고 경경에 이 사건을 떠넘겨서 대충 뭉개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러면서요, 문 대통령이 이재명을 통해 회의무 신변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두 차례 주도권을 통해서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그 다음에 손준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회동, 그리고 홍 의원 리더십을 지적하는데 많이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 날 있었던 충청 쪽에서는 비교적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 공약 토론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약간의 네거티브성 공격과 관련해서도 세게 나갔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송 대표가 굉장히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 사주다. 그리고 손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또 구속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이거는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윤 총장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윤 총장하고 홍 후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상당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윤 총장한테 딱하다. 이게 우리 토론에서 말하자면 이게 이런 걸 다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윤 총장이 우리 토론에서 이게 다루지 못할 주제냐 이렇게 서로 또 맞받아 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안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원 후보하고 이제 홍 후보 사이에 이 문제를 듣고 이제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긴장도 올라가서 홍 후보는 고교 학점제 이런 건 안 한다. 그리고 인성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유승민 후보도 이제 홍 후보한테 이 모병제 가지고 또 뭐라 붙였어요. 안보 강조하는데 모병제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홍 후보는 대만 18년, 미국 5년이 걸렸다.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된다.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가난한 집 아이들만 군대 간다. 국방 의무 신성한 건데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렇다. 그렇게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홍준표 후보는 선거 때마다 군복무 단축 공약했는데 당나라 군대가 됐다. 군이 관심 사병이 얼마나 많으냐. 강군을 만들려면 모병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4강 외교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할 게 4강 외교인데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미일러 중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대일관계에 관련해서 일본과는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자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도 과거 물어야 하는데 일본과도 교류는 꾸준히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럴까요? 이 토론회는 사실상 실력이 이제 토론회 딱 2번 남았어요. 그래서 29일 날 3차 맞짱 토론이 남아 있고요. 31일 날 수도권 토론이 딱 2번밖에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번 중에서 지금 이제 7번이 끝났습니다. 7번 하면서요. 실력들이 평준화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 모두가 멋진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공수 이 전략들이 굉장히 서로가 다 주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상 질문도 잘 말하자면 맞췄고 그 예상 질문을 잘 맞추다 보니까 답변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제는 일반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종로 출마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닝메이트 식으로 우리 야권에서는 나가야 된다. 그 러닝메이트의 한 축이 바로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2030의 지지를 우리 당 후보한테 연계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준석이가 나가야 된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해석과 전망들이 이미 주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내가 나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가든 간에 유권자의 선택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나는 이미 상계동 쪽으로 마음이 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쭉 유지해 왔는데 오늘 YTN 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갈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 당에서 얘기도요. 대선 후보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2030 세대 득표율을 지닌 이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또 오늘 노태우 대통령 장례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요. 상계동에 출마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행보다.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데 이게 전략성 모호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요. 본인이 설령 마음에
종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역풍 맞죠. 오래오래 시달릴 거 아니에요. 여권에 얼마나 또 이재명이 또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고단수적 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거론되고 있고, 대선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에도 이미 작년 4.15 때도 나오려다가 이낙연한테 밀려서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김동연이도 거론되고요. 또 추미애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우리 야당에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폭행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자들이 말하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강원도에서의 합동 토론을 앞두고 미리 와서 응원전을 하려고 와 있던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을 구타했다. 그리고 욕설을 했다. 고성을 질렀다. 이것이 유승민 측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경찰에 뭐 신고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왜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 폭행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우선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유승민 캠프는 구체적인 성명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선 시작 전에 방송국 앞에서 윤 후보 지지자들이 유승민 후보 지지자를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 지지자 2명이 나타나서 현수막으로 이들 앞을 가렸고, 유승민 지지자들 앞을 현수막으로 가리니까 얼마나 얼빠져요. 지지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이 항의하니까 윤 총장 지지자들이 욕설하며 구타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이 윤석열 캠프,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과 논란은 이미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수원시 갑 당협위원장 이창성 위원장이 문자를 발송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 대리투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어떤 문자를 발송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윤석열 예비후보 경기 남부권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수원시 갑 당협위원장 이창성입니다. 11월 2일과 2일은 모바일 투표, 11월 3일과 4일은 전화투표 ARS 등 4일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3차 최종 경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과 정권교체를 확실히 이룰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온 그 정신으로 비상식과 반칙을 다 뿌리 뽑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문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다. 이것이 대류 투표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당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자, 이 대리 투표 의혹, 여기에 관해서 이 홍준표 캠프의 입장문을 보면 여명 대변인을 발표한 입장문인데요. 윤석열 캠프의 주호영 의원이 경선 투표 시 ARS 본인 인증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 이것도 언급하면서 윤 캠프는 당원을 향해서 대리 투표 해주겠다는 문자나 돌리려고 ARS 본인 인증 절차를 극렬히 반대한 것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이 위원장의 문자와 관련해서 대리 투표 우려가 있는 이상 ARS 본인 인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오늘 강원도당에서 연 캠프 강원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리투표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권교체를 하려면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당원 자율투표로 후보를 선택해달라,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당원을 관리해야지 자율투표를 받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커지니까요, 이 문자를 발송한 이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분이 수월하게 투표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문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 투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문자를 발송했을 뿐이고,
통상적인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왜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들도 성명을 내고요. 홍준표 캠프는 통상적인 투표 방법 안내 문자를 마치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획책하는 것으로 몰아갔다. 패배가 확실해지자 아예 선거판 자체를 타탄시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선대위에 고발 조치했으니까요. 선대위에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리라 이렇게 믿고요. 이것도 지나친 이 네거티브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가 단일화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유승민 캠프가 오늘 기자단에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이 관측 지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해 유포했던 이런 악의적인 마타도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 출처를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는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후보는 사퇴하고 유승민을 지지하면 된다. 유승민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이 홍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유승민 의원한테 대통령 취임 후 첫 총리를 제안했다. 그리고 두 후보가 이번 주 만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정보지가 지금 여의도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토론과 관련된 방송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다른 이제 정치권 뉴스, 특히 이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요.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이 서거와 관련해서 뉴스들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바로 이어서 제가 심야 뉴스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저렇게 안보 적는 제 방송은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많이 권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